소득구분계산서가 작성된 이후에 공제감면 추가 세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제감면 추가 납부 세액에 있어서는 이제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1번, 2번 계산서가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실무에서는 자주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차관 도입 관련되는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재손실세액 공제를 의미합니다.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손실세액 공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화재, 재해로 인해서 사업용 총자산 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에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 자산의 가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액은 재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제 대상 세액은 재발생일에 있어서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그리고 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관련되는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재손실 세액 공제는 당해 법인의 상실된 자산 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 신청 기한은 재발생일 현재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된 세액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제감면 세액 계산서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액 감면이 되겠는데요. 세액 감면 중에 중요한 감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 건설, 도소매업 등 일정한 업종 각주 75번에 그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작물 재배업부터 시작해서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까지 이런 업종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등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한해서 10%, 지식산업 기반인 경우에는 소기업은 20%, 중기업은 10%, 다른 업종, 이 위에 두 가지 업종 외의 업종은 소기업에 한해서 2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은 소기업에 한해서 10%고요. 수도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에 한해서 10%, 중기업은 5%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사업장에 대해서 20%, 수도권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기업은 30%, 중기업 15%입니다. 다른 업종들은 소기업에 한해서 수도권 내에 있을 때 20%, 수도권 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0%, 중기업은 15% 적용을 해줍니다. 도매업이라고 할 때는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말하고 있고요.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 산업부터 시작해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다양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소기업이라고 하면 종업원 수로 판단을 합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100명 미만이고요. 작물 재배업, 축산업, 광업, 건설, 출판, 물류, 운수업 중에 여객 운송업인 경우에는 50명 미만입니다. 기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할 때는 10명 미만입니다.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소기업으로 판정을 하고요. 다만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면소득으로 해서 감면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및 농어촌 특별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 최저한세는 적용이 되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에 대한 범위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표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면 부분이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제조, 건설, 음식점 등 일정한 업종 해서 광업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서비스까지 각주 77번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을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당시부터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데 적용을 해줍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을 말하고 있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 경기도 지역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은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에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액 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4년 동안 50%를 세액 감면해 줍니다. 4년 동안 50%고요. 만약에 창업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가 5년이 넘어가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5년이 되는 날부터 4년 동안 적용을 해 줍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고효율 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데 각주 79번에 고효율 제품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3과세 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세액 감면은 4년 동안 50% 감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제외는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최저한세나 농어촌 특별세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 감면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2에서 세액 감면 서식 작성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세무사랑 2 운영 방법에 주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3억 5천이고 도매업과 건설업, 과세분에 대한 부분이 쭉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이다라는 가정하에서 감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공제감면세액 조정 보시면 2번이 있습니다.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2번이 있는데요.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1번을 한번 열어보시면 1번 앞에서 잠깐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죠.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법인세 감면, 재손실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요거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재손실세액 공제는 하단 부분에 재해 내용, 재해 발생일, 공제 신청일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세 계산서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 2번은 서식을 작성하시는데 1번 구분에 보시면 F2번으로 코드 도움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F2번을 눌러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벤처 감면, 에너지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기술 이전에서 여러 가지 감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 많은 감면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감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시면 산출세액 6천만 원,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감면소득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미 감면소득이 얼마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을 겁니다. 소득구분계산서를 만들었죠.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감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면 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도매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건설업에 대해서는 2억 5천입니다. 도매업과 건설업은 두 개 동시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있어서는 감면율이 도매업과 건설업은 다르다라는 거죠. 감면율이 다를 때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분해서 같은 감면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 하더라도 감면율별로 따로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소득 5천, 과세표준 3억 5천, 감면율은 10%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85만 7,142원이 감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 감면 배제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 서식을 작성하실 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모든 감면이라든가 세액 공제를 다 적용하신 후에 나중에 우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작성하시고 난 후에 최저한세로 인해서 조세 감면이나 세액 공제가 취소될 때 그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부분이죠. 감면 금액 2,500만 원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원래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보시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자료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사례 부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주식회사 한국세무는 수도권 내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최대한 받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2억 5천이고 도매업에서 발생된 게 결손 5천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2억 5천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게 5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된 5천만 원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도매업은 결손이기 때문에 도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에 대한 부분 감면 적용을 합니다. 산출세액 3,100입니다. 그죠? 감면 소득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겁니다. 2억 5천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도소매업을 포함한 2억 원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감면 업종에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현재 감면 업종의 결손 금액은 감면 소득 금액에서 통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2억 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2억 5천 해서 20%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0% 적용해서 496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에서 도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이 결손이 났을 때에는 감면 대상 소득
금액을 통산해서 순액으로 감면을 적용받는다라는 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되는 예규를 교재에 참고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업종과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놨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업종과 각종 세액 감면, 세액 공제에 대한 업종의 범위가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미묘하게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공제감면세액 계산서 두 번째 작성 방법이었습니다.